박형준의 생각TV. 생각칼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 국정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이 정권이 실패를 자초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는 국제관계입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 경쟁의 구도 속에 동북아 질서도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갔습니다. 지정학이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그랬듯이 이 변화하는 질서 속에 대한민국이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떤 국가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북핵 문제가 그 핵심 고리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과연 핵을 이고 사는 가짜 평화로 가느냐? 핵 없는 진정한 평화로 가느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입니다. 한국 경제가 숨찬 꼴딱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과 산업 경쟁력이 함께 약화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자리를 만들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은 부진합니다.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복합 불황으로 가느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얻느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셋째는 민생입니다.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초저출산화는 지속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모든 세대에 걸쳐 실존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분열과 갈등은 심해지고 시민사회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행복국가가 되기는 버거워 보입니다. 삶의 질의 위기가 심화되는 라틴 아메리카의 길로 가느냐, 행복도 최고인 북유럽의 길로 가느냐, 또한 그 기로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시대적 요구 세 가지를 잘 수용해서 전환기를 슬기롭게 넘기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기에 기대를 갖기도 했지만 2년이 가까워지는 지금 곳곳에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전환기를 슬기롭게 넘기라는 국민의 요구는 촛불혁명을 빙자한 이념적 잣대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는 오만한 국정운영은 곳곳에 파열음을 내면서 대한민국을 분열과 위험의 계곡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가면 또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공산이 큽니다.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 국정에서 5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 생존과 번영의 전략이 없습니다. 경세 방약, 즉 세상을 경영하는 비전과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제대로 못 읽고 낡은 이념적 잔재에서 오는 당위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남북 화해를 해야 한다. 서민들을 도와줘야 한다. 좋은 말이죠. 또 이전 보수 정권을 단죄해야 한다. 오직 이런 단선적인 생각들 뿐입니다. 외눈박이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총천연색의 세상을 흑백 사진으로 보고 대처합니다.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이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불평등을 해소해 줄 수단이라고 믿고 2년간 40% 가까이 올렸습니다.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차버렸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았다고 득이 양양해합니다. 결과는 시장 왜곡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재산이 흔들립니다. 역전세난이 일어납니다. 부동산발 경제위기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부담하라고 법인세도 올리고 이렇게 저렇게 옥죄었습니다. 기업하기 빡빡해졌습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는 시장을 못 살게 할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이기려 듭니다.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내로남불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한 일들은 모두 적폐고 이 정권에서 한 일들은 모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요 정의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벌 주는 것이 자신들이 정의한 블랙리스트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자신들은 체크리스트랍니다. 문화계를 비롯해 곳곳에 진보 좌파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지원을 독차지하는데 공정하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비리와 비위 사건이 터지는데 우리 정권에서는 권력형 비리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집권도 2년도 안 된 정부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처음 보는 현상인데 집권 말기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DNA부터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오만이 내로남불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열심히 할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도 취약하고 미세먼지도 심하고 기름값도 가장 비싼 나라에서 짓기로 예정된 원전을 짓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계 최고 중 하나인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일자리를 쫓고 있습니다. 한전은 적자로 전락하고 전기료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4대강 보부수기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이 있는 이유가 잠실과 신곡 두 개의 보와 지속적인 관리 덕분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검증해 준 일입니다. 라인강의 보가 86개, 템즈강의 45개, 다뉴브강의 59개, 미시시피강의 43개입니다. 4대강 전체를 통틀어 16개입니다. 전 세계 모든 강에서 보를 통해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고 친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미 입증된 정책입니다. 정치적으로 낙인 찍고 또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 과학과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또 편익을 가장 잘 누립니다. 강 옆에 사는 사람들이 놓으라고 외치고 녹조도 수질도 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갑자기 경제성 분석을 내세워 보를 허문답니다. 24조 지방 예산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밀어붙이면서 갑자기 예산 타당성 지표인 BCE 지표를 앞세웁니다. 그것도 가뭄과 홍수 예방 효과는 제대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을 봉으로 알고 선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섯째, 불통입니다. 이전 정부를 불통정부로 몰아세우고 등장한 정부가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소통을 잘하고 있나요? 남의 말 잘 들어주고 반영도 잘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소통을 잘한다고 합니다. 남의 말 잘 듣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불통이죠. 그런데 더 고약하고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은 열심히 듣는 척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을 기껏 불러놓고 얘기 다 듣고 그래도 최저임금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 참사가 일어나는데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입니다. 20대 지지율이 왜 뚝 떨어졌겠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욕구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5가지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의 상징이자 대통령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잘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권도 망치고 대한민국도 망치는 길이 아니라 정권도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하는 길을 택하길 고대합니다. 박형준 생각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다. 박형준의 생각TV